방금 정병이 와서 족같은 유튜브를 보고 존나 울어서 목소리가 잠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 슬라이드도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AI가 만들었죠. 자,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세일즈포스 SDR에 지원한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자기소개, Y 세일즈포스, 그리고 실제 세일즈 프로포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에서 산업교육공학과를 전공했고, 학기 중에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후 바로 SAP 코리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는데요. 그중 6개월은 클라우드 인프라 프리세일즈 팀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에 SDR로 1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SDR, 저의 커리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시절 많은 알바를 했고, 그것들이 모두, 어, 판매 영업직이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 프리 세일즈, 그리고 SDR부터 현재 지금 세일즈포스 SDR까지 영업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세일즈를 하고 싶고, 왜 SDR을 하고 싶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영업을 선택한 건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했습니다. 전 대학 시절 현장 판매직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디다스, 유니클로, 에버랜드에서 어, 알바를 하면서 손님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했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서 많은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위에서도 넌 영업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칭찬을 많이 들어와서 그럼 난 영업을 해야겠다 해서 졸업 직후에 바로 영업으로 관련된 직무로 SAP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영업 역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회사에서 SDR로 1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저는 주간 약 50에서 100회 정도의 아웃바운드 콜을 했고, 그 결과 약 200만 달러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EDM이나 이북, 그리고 ERP 트렌드 리포트와 같은 그런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그 캠페인을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리드들을 팔로우업하는 콜을 통해서 고객과 꾸준히 소통을 하려 했고요. 어, 그 결과로 이제 L카드나 뭐 W 제조사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통해서 제 KPI 대비 2배나 높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SDR로서의 저의 강점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강점은 먼저 두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persistent와 great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 SDR 직무로 왔을 때 많이 잘하지 못했습니다. 콜드콜을 맨 처음 하다 보면 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정말 심한 날에는 뭐 하루에도 거절은 수십 번 당하는데 저는 누군가 그런 거절을 했을 때 그 거절이 저에게 거절로 들리지 않고 어떤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하고 싶어서 뭐 SDR 분 중에서도 분명히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 이제 그분들께서 본인만의 팁, 뭐 칠판에 어떤 자기가 꼭 이번에 들어야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피드백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뭐 콜드콜 어디서 하신다고 하면 저 그러면 가서 한 시간만 좀 같이 들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우리 제품을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세일즈 어프로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제품에 대해 오너십을 가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류의 강점인데요. 아무래도 SDR 직무로 근무를 했다 보니 만약에 제가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SDR로 근무하게 된다면 아주 빠르게 SDR 직무를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세일즈포스를 선택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조금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시면 프리세일즈에서 SDR로 직무를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세일즈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프리세일즈니까 세일즈 경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프리세일즈 부서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고객에게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약간 이미 정해진 일을 해치우는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인프라 팀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B2B 사스 솔루션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많은 배움을 얻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숫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를 원했고 그때 제가 이제 SDR 분께 커피챗을 요청해서 SDR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 듣고 싶다 하니까 그분께서 그러면 이 책을 한번 먼저 읽어봐라 하고 추천 주신 게 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 집이 이제 왕십리 쪽인데 가는 도저히 건대에 내려서 교보문고에 그날 바로 가서 더 모델이라는 책을 그 자리에서 계속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SDR이 단순하게 영업 서포팅, 영업 보조가 아니고 진짜 앞단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직무이구나라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모델의 SDR 영업 그런 로직을 만든 게 이제 세일즈포스 재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 나도 세일즈포스에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자리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당연히 세일즈포스 하면 정말 CRM 솔루션 넘버원, 슬랙, 태블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 포스가 정말 제 생각에는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웨이브 시대에서 그 선두에 있는 세일즈포스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 세일즈포스에는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설계된 성장 경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SDR에서 뭐 BDR로, BDR에서 영업으로. 저는 궁극적으로 B2B 세일즈맨이 되는 게 저의 커리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일즈포스의 구체화된 로드맵이 저의 커리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세일즈포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일즈포스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물론 현업에 있으신 분들보다 제가 월등히 아는 게 적겠지만 저는 세일즈포스 기업의 윤활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라고 해도 각 부품이 잘 맞지 않고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성능은 100%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일즈포스가 세일즈 클라우드나 세일즈 클라우드나 서비스 클라우드 그리고 마케팅 클라우드 이런 것들 슬랙이나 태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각 부서가 부드럽게 맞물리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프로 단순 글로벌 넘버원 CRM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세일즈포스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일즈포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세일즈포스의 강점은 역시 AI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AI 포비아, 뭐 AI 포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AI라는 것은 좋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포스가 저는 더 의미 있는 이제 정말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일즈 포스가 쌓아왔던 20년 넘게 쌓아왔던 그러한 노하우 위에 올려진 AI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포스는 단순히 그냥 AI 기능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가 있는 그런 AI 시대에 실제 기능에 올려져 있는 AI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세일즈포스의 가장 큰 강점이 AI 시대에 맞추어서 이 부분 수정 들어가 기다려 조금 더 명확하게 AI 어떤 게 강점인지 설명하고 넘어가기 너무 두루뭉술함. 오케이 셀프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세일즈 프로포절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세일즈포스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세일즈 SDR 직무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세일즈포스에서도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제품이 유명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세일즈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SDR 직무를 해왔기도 했고 SDR 직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실제 계약을 이루어진 그 단계를 이제 윤활유를 통해서 잘 맞물리게 해주는 그런 세일즈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 제가 이해도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일즈 클라우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클라우드의 장점인 영업 프로세스와 표준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가시화하는 것들이 제가 타겟한 고객에게 정확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제 고객사는요, 채널톡입니다. 이거 로고 바꿔야 되네. 로고를 좀 바꿀게요, 나중에. 아씨. 채널톡은 기업과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하는 B2B 사스 솔루션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임직원은 약 200명 정도이고 연 매출이 350억, 그리고 펀딩 스테이지는 시리즈 D, 그리고 현재 누적 투자액은 570억입니다. 그리고 하나 키포인트로 넘어가자면 세일즈포스는 현재 일본에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채널톡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톡 같은 B2B 사스 회사이고 CS 같은 거 하는데 CRM으로도 확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가상이라기보다는 실제에 가깝긴 한데요. 제가 채널톡의 채용 공고 같은 것을 보면서 패스 다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채널톡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업 관리 전반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이제 채널톡에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인 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채널톡에게 이제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표준화된 CRM 솔루션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통해서 확정지은 거는 음, 현재 공개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널톡은 영업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널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톡은 2024년 대비 매출이 43%나 성장했고 APR은 국내 B2B 사스 최초로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현재 2만 5천 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6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일본 진출 11년 만에 첫 자체 컨퍼런스를 도쿄에서 진행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채널톡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채널톡에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 관리 부재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그 전에 순서 잘못했다. 여기서 기다려. 채널톡의 현재 상황에 대해 먼저 말해야 돼. 자, 그러면 채널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채널톡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이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채널톡은 SDR, BDR, A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고객사의 매출별에 따라서 SM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고객군도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다. 즉, 세일즈포스에서 제시한 도 모델과 아주 유사한 분업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세일즈포스는 일본 시장에 매우 매우 진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현지 영업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표준화된 CRM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을까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SDR에서 뭐 같은 이 고객사에게 한 번 컨택을 이미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영업에서 한 번 더 컨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고객에서는 이 회사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왜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지? 라고 해서 잠재 고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글로벌 영업 관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일본 팀이 각자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다 가정하면 만약에 음, 본사 영업 리더가 뭐 월요일 아침에 요즘에 일본 상황 괜찮던데 뭐 요즘 영업 상황 어떤지 한번 취합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영업을 할 시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 거 취합하는 데에만 하루 반나절 오전 내내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늦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 추적과 매출 예측이 불가합니다. 채널콘 재팬과 같은 컨퍼런스도 하고 한국에서도 채널톡 컨퍼런스 하고 있죠. 심지어 채널톡은 한국에서 메타 광고 그리고 길거리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광고들에서 어떻게 리드가 들어오는지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리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채널톡에게 이런 세 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채널톡에게 팔아야 하나? 아닌데. 이거는 말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순서를 좀 바꾸자. 세 가지 페인 포인트 나왔지? 근데 Y 채널톡 하면 안 돼. 에 대해서 일단 해봐. 페인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트레톡을 타겟 고객사로 정한 이유. 왜냐하면 지금이 매우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레톡은 빠르게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리즈 D 570억 투자액의 일본 매출 비중 20%에 지금 매년 5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없이 성장하는 데는 저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고 생각해서 그 한계가 오기 전에 저희 세일즈 포스를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하필 지금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측면에서는 SDR, BDR, A, 더 모델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이지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자본 측면에서는 시리즈 D에 브릿지 110억까지 추가로 확보된 상태라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확장 측면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는 채널권 재팬이 바로 지난 6월 열렸습니다. 그 리드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딘가로 흩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리드들이 그래서 전 조직도 완성이 됐고 자본도 있고 확장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회사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외부에서 개입하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톡에 왜 세일즈 클라우드를 파냐? 다른 것도 아닌 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채널톡이 자체 CRM 기능도 제공을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CRM은 이미 들어온 고객을 응대하는 인바운드 도구라고 솔루션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계약하지 않은 잠재 고객을 SDR부터 A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아웃바운드 영업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도구가 함께 쓸 때 고객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엑셀로 관리를 한다 하면, 엑셀로 만약에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정말 이건 너무 불편하거든요. 제가 SDR로 근무했을 때 저는 2시부터 5시까지 콜드콜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콜로그 같은 것들을 엑셀 시트에 사실 저희는 올렸는데요. 그래서 엑셀 시트에 올리고 나서 또 뭐를 해야 하냐? 영업본이 보는 엑셀 시트에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뭐 하냐? 저희가 또 쓰는 다른 솔루션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도 시스템상 등록이 돼야 해서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올리게 되고, 저는 5시에 콜을 끝내고 6시, 7시까지 그런 것들 취합하는 데에만 2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관리한다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뭐 바이브 코딩 이거 해가지고 클로드 해가지고 자체 CRM 만드는 거, 물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채널톡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만약에 이런 단순한 툴로 CRM을 만들었다가는 첫 번째로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조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 조직도 커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CRM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돌리고 바이브 코딩 돌리면서 또 운영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CRM이 자체 솔루션으로 버티지 못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안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보안 바이브 코딩으로 이거는 제가 이 추후에 이제 밸류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파이프라인 XDR, BDR, A 단계별 파이프라인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회사이고 한인 실시간 통합 대시보드도 보여줄 수 있고 채널권 재팬 리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추적을 해주고 그 외에도 다양한 캠페인 마케팅까지 추적을 해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가시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세일즈 클라우드가 채널톡에 가장 맞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SDR로 근무하면서 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저는 실제로 채널톡 담당자를 만나게 된다면 처음부터 제품을 설명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채널콘 재팬에서 만나신 잠재 고객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계시나요? 이 질문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직후 리드가 흩어지는 경험은 영업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은 일이고 이 질문이 가장 빠르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분이 먼저 직접 불편한 것을 꺼내시면 그때부터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요즘에 채널톡 영업 쪽으로 정말 확장 많이 하고 계시던데 영업분들께서 혹시 뭐 SDR이나 A분들이랑 어떻게 협업하시나요? 뭐 같은 뭐 엑셀 시트로 하시나요? 구글 시트로 하시나요? 그때부터 이미 그분들은 엑셀 시트를 하면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불편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한 가지 레퍼런스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일본의 대표적인 B2B 사스 기업인 프리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 프리 같은 경우에 뭐 채널톡과 같이 뭐 SMB 대상으로 사스로 진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프리는 영업이랑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고객 여정을 한 번에 못 봤다고 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시스템 연결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자체적으로 뭐 요즘 많이 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결국에는 그 제품이 성장해서 회사가 너무 성장을 해서 어, 자신들의 솔루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영업부터 CS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중복 데이터 3만 건이었는데 중복 경고 재료가 하나도 없었고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 시점이 인사이드 세일즈 입업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경로를 겪고 있는 뭐 채널톡에게 저희가 줄 수 있는 레퍼런스이고 더 성장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도입할 채널톡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일즈 클라우드로 어떤 게 바뀔까요? 어떤 밸류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보신 스마트 HR 사례처럼 채널톡에 이 부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 관리 부재가 사라집니다. 자, 예시를 다시 들어볼까요? 제가 했던 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DR 일할 때 제 거 엑셀 시트에 넣고 영업분들 엑셀 시트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이다 보니까 제가 올렸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저장을 올릴 때 제가 실수로 다른 엑셀 칸에 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A분은 컨택했다고 했는데 뭐 콜로 되어 있는 게 없네요 하면 그때 올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단절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 뭐야 씨발 이거 클라우드 뭐야 이거 이름도 까먹었네. 세이지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된다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유실될 걱정 없이 하나의 레코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분께서 SDR에게 필요치 않게 전화하는 그런 일도 줄어들 것이고 결론적으로 영업 역량과 영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영업이 관리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로 해결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 존나 꼴보기 싫네. 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보니까 이거 올려야겠다 그냥. 뭐 놀러와 이 새끼야. 기존에는 일본 파이프라인 취합에 반나절이 소요됐다고 하면 세이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 추적이다 매출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어디서 캠페인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여기서 어디 일이 발생했나? 저기나? 캠페인 여기나?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리드를 등록하면서 계약 전환까지 모두 데이터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번 캠페인은 좋았다. 이번 캠페인은 ROI가 나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할 이제 캠페인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세울 마케팅 전략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11페이지에 말씀드렸던 뭐 바이브 코딩 이런 걸로 사실 계속 구축하고 계속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세일즈포스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CRM을 확장할 필요 없이 하나의 솔루션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오냐? 관리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 영업을 할 때 뭐 콜로그 제가 말씀드렸죠. 5시, 2시간 동안 어떤 시간에 더 콜하고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발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영업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한일 데이터가 통합이 됩니다. 그 즉시 의사결정이 가속화됩니다. 현재 일본 시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전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채널톡이 이제 그런 전략을 보고 싶다 할 때 일본 측에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채널톡에서 운영해왔던 더 모델의 구조가 온전히 작동하게 됩니다. SDR과 A가 동시에 같은 고객에 연락을 해서 잠재 고객을 잃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모두가 하나의 팀인 것처럼 호흡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수치가 나와 있죠. 세일즈포스 도입을 기업해서 영업 생산성이 32% 향상됩니다. 32% 시간을 아끼니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